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지하수로 생수를 많이 생각하지. 실제로 생수는 먹는 샘물을 의미하는데, 이 먹는 샘물에 대한 정의는 자연 상태의 물을 첨가물을 넣지 않고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마시는 용도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물을 뜻해. 자연 그대로의 원수를 퍼올려서 저장 후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을 거쳐 용기에 주입되어 우리가 먹게 되는 거지. 그만큼 지하수는 생수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편인데, 대수층 내에 충전되어 흐르는 과정에서 다공성 매질이라는 것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수질은 여타 담수에 비해서 좋지. 이렇게 깨끗한 만큼 지하수는 우리가 먹는 생수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서도 매년 엄청난 양이 사용되고 있어. 2022년 기준 식수로는 약 12억 톤, 농업 및 공업용수로는 약 18억 톤이 사용되고 있지.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수기로도 쓸 만큼 수돗물이 깨끗하고 나라가 작다 보니 공급이원 아래 지하수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수돗물을 마실 수 없기도 하고 땅이 넓으면 수도관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 놓아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심지어 미국은 전체 물 사용량의 90%를 지하수로 끌어다 쓰고 있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최근 현재 지하수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고, 고갈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먼저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야. 내부에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하수가 빠지게 되면 천장이 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지. 어느 한 곳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내게 되면 그곳 자체만으로도 싱크홀의 위험이 있지만, 그곳과 수맥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물이 계속 빠지게 되어 연쇄적으로 다른 곳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물론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지하수 말고도 지하의 침식이나 지하 암석의 용해, 지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지하수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것도 분명 이유가 될 수 있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새롭게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행되게 되지. 도시화가 진행되면 인구는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된 인구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파서 인간은 또 물을 사용하게 되고, 물은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 또 바다로 이동하게 되지. 또한 도시화는 결국 산업화를 불러오게 되는데, 산업용수로 바닷물을 정화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하수 고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돼. 특히 이런 도시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아시아 지역은 지반 침하 속도도 매우 빠른데, 세계 99개 도시 지반 침하 속도 측정 결과 상위 17개 지역이 모두 아시아 지역이었어.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지구 표면의 8%, 한국의 120배에 달하는 면적이 가라앉게 되고 전 세계 6억 3,500만 명이 주거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해. 지난 20세기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던 도쿄는 지하수를 대량으로 추출하면서 땅이 거의 5m 가까이 가라앉았고, 중국도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쓰는 바람에 전체 도시의 약 45%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니까, 지하수가 다 빠져버리게 되면서 싱크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이 어쩌면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일지도 몰라. 하도 이렇게 지하수를 퍼다가 육상에 뿌려놓으니 그 물들은 땅 밑 어디론가 흡수가 되거나 배관을 통해 결국 바다로 흐르게 돼. 가뜩이나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하수까지 합세하여 더욱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지. 빙하에 비하면 지하수의 총량은 엄청 적긴 해도 실제로 빙하 못지않게 지하수 사용으로 해수면이 상승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지구의 물질량 분포가 바뀌게 되면서 지구 자전축까지 기울게 됐다고 발표했지. 얼마나 지하수를 퍼올렸으면 그 큰 지구의 축을 움직였을까?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 전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니 기후변화는 더욱 더 드라마틱해졌어. 이게 또 드라마틱해지다 보니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 더 안 내리게 되거나 원래 내리던 지역도 안 내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그럼 결국 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지하수를 퍼다 사용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 실제로 중동 지역은 가뜩이나 물 부족과 가뭄에 허덕이는데,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하수 사용을 줄이기는커녕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지. 이집트 나일강의 경우 이 주변에 1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데, 이로 인해 공장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돼 신부전증, 방광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수돗물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 그래서 더욱더 지하수를 쓰기를 원하게 되지만, 워낙 강수량이 적고 지하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야.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큰 문제들이 많다는 거야. 지하수는 특성상 하루 만에 물이 스며들거나 단기간에 생겨날 수 없지. 지하수로 다시 스며드는 데에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지하수는 평균 18년 정도가 흘러서 생성된 것이라고 해.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 수백만 년까지도 걸릴 수 있지. 어쨌든 지하수를 퍼다 쓰는 건 한순간인데 그 물이 다시 채워지기까지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게 되니 만약 고갈이 된다면 그 지역은 최소 수십 년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거야. 오늘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잘 쓰던 물이 갑자기 내일부터 당장 씻을 물부터 마실 물 그리고 요리해서 먹을 물까지 안 나온다고 하면 입이 턱턱 막히는 느낌일 거야. 실제로 인도의 수도권 지역은 이미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물탱크가 와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 또 1999년 코카콜라는 인도 케랄라주에 음료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 설립 후 마을 우물이 말라버려서 주민들이 폐쇄해달라는 소리가 빗발쳤고 2014년에는 바라나시시의 코카콜라 공장은 아예 폐쇄당하기도 했어. 이렇게 지하수는 한번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금방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물이 스며드는 것도 마냥 맘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나마 괜찮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거나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한 물이 지하수로 유입된다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 지하수로 가겠지만 하수도가 파손되어 오폐수가 지하수로 흐르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2018년 예비군 훈련장에서 쏟아져 나온 오폐수가 주변 천으로 흘러들어 마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 그리고 공장 오염수의 경우 중금속이나 화학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영상 처음 언급했던 물리학적 여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리고 오염수 이외에도 바다 근처 지역들은 염분을 포함한 물들이 많은데 이러한 물들이 지하의 빈 공간으로 계속 침투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식수로도 사용이 불가해지지만 농업용수로서의 사용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돼. 제주도에서는 얼마 전에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재배하던 농민이 묘종이 바짝 마르고 누렇게 변색되는 걸 이상하게 여겨 우연히 농업용수를 맛보았는데 짠맛이 났다는 기사가 있어. 물론 100% 바닷물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비워진 지하수 공간에 바닷물이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영토 분쟁이나 그 밖의 복합적인 이유로 물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분쟁은 주로 물 부족 상황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지. 이는 앞서 말한 고질적인 물 부족 국가 외에 미국에서도 발생하는데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웬덴 지역에서는 사우디 낙농기업이 들어와 알팔파와 같이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쓰다 보니 원래는 53m만 파도 지하수가 나왔는데 이제는 162m나 파야지 물이 나온다고 해. 이러다 보니 이 지역 농부들은 우물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애리조나주는 사우디 낙농기업에 대해 토지 임대를 제한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시켰다고 해. 물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심지어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인 말리에선 유목 부족과 농경 부족 사이에 땅과 물을 둘러싼 갈등이 무장 충돌과 학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수백 명이 숨지고 최소 50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해.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수돗물 퀄리티를 갖고 있는 나라야. 매일 정수기를 통해 여과된 물을 마실 수 있고 수돗물로 씻고 있어. 정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까다로운 수질 관리 덕분에 믿고 마실 수 있기 때문이지. 심지어 수돗물 안심 확인제로 우리 집 수질 검사를 무상으로 신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 생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이렇게 되면 지하수를 소비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게 되겠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정수기보다는 생수를 먹는 경우가 더 익숙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 또한 앞서 말한 지하수가 공장의 오폐수를 통하여 오염된다거나 폐수가 침투하여 사용하기 어려워지지 않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돼.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시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예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지금도 정부에서는 매년 지하수가 얼마나 쓰이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나 사용을 마쳤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그리고 환경부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물 부족 사태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기도 하지. 요즘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하면서도 극단적이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2080년이면 우리나라 300만 명이 지하수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 또한 2009년 이후 한반도 서부 지역 지하수 수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패턴도 확인이 되고 있지. 당장에 직면한 현실은 아니지만 기후변화가 더욱더 극심해지면 상황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지. 우리도 조금씩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